안녕하세요, 야곰입니다. 이번 시간엔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프로토콜은 정의를 보자면 특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메서드, 프로퍼티, 이니셜라이저 등을 요구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렵게 말해서 이런 거고 쉽게 말하면 어떤 타입, 그러니까 뭐 구조체나 클래스나 열거형에다가 너는 이 기능이 꼭 필요해. 그러니까 이 기능을 꼭 구현해 놨어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타입이 난 이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어떤 프로토콜을 내가 구현을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채택이라고 하고요. 그 프로토콜을 이제 실제로 구현해 놓은 것을 이제 준수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프로토콜은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정의를 하게 되고요. 여기다가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제가 말할 수 있다 라는 기능을 요구하는 프로토콜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프로퍼티를 요구할 수 있고요. 뭐 메서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니셜라이저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톡에이블이라는 이 프로토콜은 지금 어떤 특정 타입에 이제 채택이 되었을 때 그 타입은 이런 프로퍼티와 이런 메서드 그리고 이런 이니셜라이저를 구현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실제로 우리가 타입에서는 이 톡하고서는 메서드를 이렇게 구현을 해줬었죠. 그런데 이 프로토콜에서는 구현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메서드가 필요해요 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타입에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get, set, 그리고 뭐 get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이 프로퍼티가 읽기 쓰기가 모두 가능해야 되느냐 아니면 읽기만 가능해도 상관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객체 지향에서 봤을 때 읽기 전용인 애들도 구현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연산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읽기 전용만 있었죠. 그럴 때도 우리가 이런 요구 사항들을 가지고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토콜을 채택한다는 의미는 이 타입에서 이 프로토콜을 이제 준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타입 뒤에다가 콜론을 찍고 이렇게 프로토콜 이름을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person이라는 구조체는 지금 톡에이블이라는 프로토콜을 채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준수하게 되는 과정은 이렇게 원하는 프로퍼티나 아니면 메서드, 이니셜라이저 이런 것들을 구현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읽기 쓰기가 모두 가능한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한번 세팅이 되면은 이제 다음부터는 변경이 불가능한 상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 전용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상수로 읽기 전용을 구현해줘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서 읽기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읽기 쓰기 다 가능한 것으로 바꿔줘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get, set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는 지금 읽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얘네는 둘 다 stored property, 그러니까 저장 프로퍼티였죠. 그런데 요거를 연산 프로퍼티로 충분히 우리가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지금 언어 같은 경우는 연산 프로퍼티로 해줘도 이건 읽기 전용과 마찬가지가 되죠. 지금 get만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요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된 것과 별다를 바 없기 때문에 지금 얘는 읽기 전용이 된 거예요. 읽기 쓰기 프로퍼티도 연산 프로퍼티가 물론 될 수 있죠. get이랑 set을 모두 구현을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읽기 쓰기 프로퍼티로 우리가 대체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메서드를 실질적으로 구현을 해놓은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이니셜라이저를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구현을 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상속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았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이 있고 부모 프로토콜을 이렇게 뒤에 명시해 주면 되는데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클래스는 하나만 상속받을 수 있는데 프로토콜은 다중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 요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개의 프로토콜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읽을 수 있다, 쓸 수 있다, 읽고 말할 수 있다,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다. 이런 프로토콜들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각자 요구하는 것들이 지금 다른 메서드들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읽기,
요 읽기 프로토콜을 가지고 상속을 받아서 지금 말하기를 요구를 했죠. 자, 그런데 얘는 이미 읽기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읽기라는 요 기능도 똑같이 요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읽기와 쓰기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이렇게 써 있어도 이 두 가지를 모두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와가지고 보면 read, write, speak able 이라는 프로토콜을 따르는 some type이라는 구조체를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읽기랑 쓰기 그리고 말하기를 모두 구현을 해야지만 모든 프로토콜을 준수하죠. 자, 프로토콜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라도 구현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얘는 프로토콜을 채택했는데 왜 이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메서드를 구현하지 않았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모두 구현을 해줘야지만 이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준수해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을 해요. 자, 클래스 상속과 또 프로토콜 요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프로토콜을 우리가 채택을 하려면 콜론 뒤에 찍어줬었죠. 이렇게. 그런데 그럼 클래스는 상속을 또 다른 클래스를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상속받을 클래스를 먼저 적어준 다음에 나머지 프로토콜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네, 이 클래스 먼저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인스턴스가 이 프로토콜을 준수하는지 is나 as 연산자, 우리 타입캐스팅에서 봤었죠. 그 연산자들을 사용을 하면 이 인스턴스가 어떤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is 하게 되면 얘가 readable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있구나. 지금 요 some n이라는 any 타입에 제가 요 슈퍼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넣어놨죠. 그랬을 때 얘가 readable 프로토콜을 준수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 true, 그리고 얘는 false가 되겠죠. 그런데 요 자식 클래스였던 친구의 인스턴스는 여기 readable과 read speak able을 모두 준수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딕셔너리에서 꺼내 온다거나 아니면 뭐 any 타입으로 매개 변수를 받아왔다거나 이럴 때는 as 이렇게 해서 캐스팅까지 완료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 read speak able이라는 프로토콜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캐스팅이 실패를 할 거고 요 if 구문이 동작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요 readable 프로토콜도 따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read speak able을 따르기도 하지만 readable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캐스팅을 성공합니다. 그래서 실행할 수 있게 되겠죠. 이 프로토콜이 가진 의미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입장, 그리고 프로토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넌 이것을 꼭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타입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타입은 이 프로토콜을 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좀 더 명확히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컴파일러도 그것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은 이런 기능을 꼭 갖고 있으니까 난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어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프로토콜을 좀 더 많이 사용해 보시고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